자, 오늘 이제 9단원,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통계잖아요. 그죠? 통계. 얘들아,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통계라고 하는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사실은 뭐냐면 분포라는 걸 배우고 있거든. 그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 어, 어떻게 분포를 표현하구나. 일단 분포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겠죠. 그죠? 이게 얼마 자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걔네들이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규칙으로 퍼져 있느냐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규칙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분포를 나타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규칙이 없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규칙이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 분포를 나타내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이 뭐예요? 확률, 질량, 함수로서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x라고 하는 데가 있었을 때 그 x라고 하는 애의 변수, 얘의 변수와 이거 변수잖아, 그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에 해당하는 뭐야?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나타냈었냐면 분포라는 걸 나타냈었어요. 여기서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함수입니다. 여기 있는 이 변수 값이 들어가는 하나의 함수로서 생각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사실은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라고 하는 이 값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얘가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연속이지 않아. 뭐 끊어져 있다 이렇게 할까? 끊어져 있다. 있어.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얘 함수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긴 얘가 실수 전체에서 뭐 정의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정수나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뚝뚝뚝뚝 끊어져 있는 형태로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존재했었어. 그죠? 근데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예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우게 될 겁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달라. 얘는 완전히 다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수열의 일반항을 얘들아 뭐라고도 불렀었냐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 AN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N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를 가지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하나의 함수로서 생각할 수 있었지. 그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하나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었지. 근데 연속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함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은 fx x 제곱입니다. 이런 느낌이거든. 얘랑 얘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얘랑 얘의 차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1, 2, 3, 4, 5, 6, 7, 8, 9, 10.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0.1, 0.2도 가능하고 파이도 가능하고 루트 3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툭툭툭툭툭 끊어져 있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얘는 전체 이만큼이 다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일단 정의역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 치역에도 차이가 생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치역은 여기 뭐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뭐 여기 한 개 이런 식으로 찍혔다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치역 자체 이만큼 여기는 얘 이만큼이 전부 다 뭐가 됩니다. 치역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그게 이제 이산 확률 분포랑 그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툭툭툭툭 끊어져 있기 때문에 뭐로 나타낼 수 있어? 여기는 얘는 하나의 표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x 값이고 p였어. 얘가 1이다, 2다, 3이다, 4다 해가지고 얘가 나타내는 확률, 얘가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4일 때 확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는데 여기 있는 얘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0입니다. 0.1입니다. 다음이 0.1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 다음 값은 0.00001일 수도 있고 0.00001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뭘 그릴 수밖에 없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여기는 이 모든 값들을 전부 다 모조리 더해버리면 그 결과가 뭐가 됐어? 1이 됐었지.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만약에 이게 표로 내가 그릴 수 있다면 0. 뭐 0.0000001이다. 이 등등등 해서 0.0001이다. 등등 0.1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의 값들을 내가 이렇게 얘는 당연히 함수니까 하나의 값들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하나의 값들을 가질 텐데 그 값들을 다 더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돼. 맞아요? 여기는 이 함수 값 몇 개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해버리면 무조건 1이다. 이렇게 되는 게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얘는 뭐 어떻게 돼 있는 얘가 아무리 작은 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얘는 이걸 다 더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될 거야. 왜냐면 그 함수 값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 자체가 무한계가 있으니까 얘가 아무리 작은 값을 아무리 더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를 다 더해서 1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랑 그다음 연속 확률 분포랑 두 개는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 오케이? 일단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다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거든.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fx가 하나의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딱 어떤 느낌이야? 그냥 하나의 값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질량은 뭐다, 어떤 물체의 질량은 뭐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잖아. 밀도라고 하는 게 걔가 얼마나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냐, 아니면 이게 퍼져 있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밀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 자체가 아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그 느낌. 왜 여기서 밀도라고 썼고 여기 질량이라고 썼는지 그런 것도 조금 알아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을 담당하는 어떤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져다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첫 번째 규칙과 첫 번째 규칙. 그럼 두 번째 규칙은 그 fx라고 하는 거를 전체 구간, 그러니까 전체라고 쓸게 이렇게 전체 구간을 다 적분했을 때 그 결과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확률을 어떻게 나타내기로 할 거냐면 여기 3번까지 다 쓰고 가자.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구간 있잖아. a부터 b까지 fx, dx 요거를 계산한 결과는 뭐가 되냐면 x가 a에서 b 사이가 될 확률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그러니까 얘 함수의 그래프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구간이었다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얘 값을 갖는 여기는 이 값이 이렇게 함수 값에 따라 정해지게 될 텐데 일단 그 값들은 전부 다 양수여야 돼.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얘를 적분하면 그 결과가 음수가 나와 버리니까 확률이 음수인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무조건 다 양수값을 가져야 되고 내가 궁금한 게 그 x라고 하는 애가 a부터 b까지가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얘를 적분한 결과가 얘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넓이가 뭐가 되냐면 이 전체 넓이가 1이 되는 그런 상황. 이거 세 개를 만족하는 그 함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얘가 연속 확률 변수, 다시 연속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요? 띡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함수 값들이 존재할 거고 그 값들을 다 더한 결과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 근데 얘는 여기는 이 값 자체를 더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걔를 이렇게 적분한 결과, 여기는 이 적분한 결과를 넓이로, 그러니까 이 넓이를 확률로 우리는 환산해서 이 확률을 나타내는 방법을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분포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를 일단 정확하게 명확하게 너희가 정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그 시계가 있잖아. 뒤에도 시계가 있는데 요즘 시계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초침이 이렇게 부드럽게 어떻게 가는 거니? 잠깐만 너희 방향에서 봤을 때 그치?
이렇게 초침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잖아. 이제 옛날 시계는 어땠어? 이렇게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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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초침 자체가. 요즘에 무서운 시계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근데 그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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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할 때는 그 초침이 가리키는 그 숫자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었지. 0부터 1, 2, 3, 4 해가지고 어디까지? 59까지. 그 다음에 60이 다시 0이 되는 그 값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초침이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를 가리킬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뭐가 되겠어? 당연히 60분의 1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 그런 느낌 자체가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5라는 숫자를 가리킬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면 얘는 무한대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 확률은 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대신에 얘는 5에서부터 6 사이에 그 바늘이 존재할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전체 60분의 1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값을 구하는 그 개의 확률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걔는 당연히 구간으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그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느낌으로 확률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다음에 그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거야?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확률 질량 함수랑 확률 밀도 함수 두 개는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 다르고 그 왜 다른 거야? 변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야? 여기는 얘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확률 밀도 함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는 그 확률이 다시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직관적으로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 얘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구나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구간이었어. 근데 얘가 이런 식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라고 하자. 이런 식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가운데 있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이 퍼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지? 양 사이드로 이렇게 퍼져 있는 느낌이라서 얘는 표준 편차가 어떤 거야? 큰 거야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반대로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림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이 전체 넓이는 뭐였을 거야? 이 전체 넓이는 1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 가운데 쪽에 많이 몰려 있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그림만 보고도 사실은 얘가 아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연속 확률 분포가 훨씬 더 편합니다. 오케이? 훨씬 더 편해. 그냥 그림만 딱 보면, 그래프만 딱 보면은 거기는 걔가 바로바로 이해가 될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고 여기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여기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 라고 한다면 얘가 퍼져 있는 정도는 어때? 완전히 같죠. 퍼져 있는 정도는 같아. 하지만 뭐가 다른 것 같아? 평균값이 다른 것 같아. 라는 해석 자체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평균값은 똑같은데 여기는 얘가 훨씬 더 많이 퍼져 있구나. 표준 편차 분산이 더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런 그림 다시 연속 확률 분포 쪽에서는 뭘 다루지 않냐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다루진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서 뭐만 다루냐면 확률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쪽 와서 크게 큰 주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 통계에서 px는 뭐 a에서부터 b 사이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변수가 얘에서 얘까지 어떤 값을 갖는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첫 번째 주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그 x라고 하는 거의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해주세요라는 두 번째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쪽에서 다루는 주제는 두 가지. 이산 확률 분포에서 다뤘던 거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런 거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얘만 다룰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정석책에는 있어. 그래가지고 정석책에 있는 거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 정도 설명만 하고 실제로 문제는 풀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념 간단하게 좀 봤으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겠어? 실수였구나. 그러니까 수체계가 실수로 확장됐기 때문에 얘는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실수만 연속인 수잖아. 그죠? 우리가 배웠던 수 중에 실수만 연속인 수예요. 유리수는 어때요? 끊겨 있죠. 맞아요? 유리수 쭉 가다가 그 유리수 사이에 어떤 뭐 무리수가 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실수부터가 이렇게 연속된 수입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정수는 당연히 뚝뚝뚝뚝 끊겨 있는 거 자연수 똑같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얘가 실수 값을 가질 때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x를 확률 변수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라고 하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 x가 구간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모든 실수 값을 가지고 이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알파에서 베타 사이 모든 구간에서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며 그 다음에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와 x는 베타. 이게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알파부터 베타까지 있는 이 넓이를 의미하겠죠. 이 넓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1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 즉 x가 a에서 b 사이의 확률. 여기는 얘는 결국 뭐랑 똑같아진다?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과 똑같아진다. 요 부분은 요 넓이가 여기는 이 확률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생각할 거고 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려운 내용 없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좋아요. 다음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빠진 내용인데,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이거 구하는 건데, 봐봐.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얘 평균의 정의를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분산의 정의도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평균이란 정의가 뭐였어? 얘는 변수 곱하기 뭐였니? 확률을 뭐 한 거야? 다 더한 거야. 그죠?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한 게 평균이야.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얘는 편차를 제곱해서 걔를 평균 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분산의 계산식이라고 해서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 거? 평균의 제곱을 뺀 거. 그지? 요걸 가지고 분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잖아.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 이산 확률 분포였을 땐 이 확률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K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랑 PK랑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를 K는 1부터, 그러니까 뭐 0부터 할 수도 있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1부터 N까지 다 더해준 얘를 가지고 평균이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상황 자체가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잖아. 얘가 Y는 뭐예요? fx는 함수고요. 여기는 이 값 자체, 여기는 이게 하나가 x라고 하는 얘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변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변수에다가 뭐를 곱해? 여기는 얘를 곱해요. 그러니까 fax, 다시 fx라고 하는 게 하나의 뭐가 되겠어? 얘가 확률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변수 곱하기 확률을 해서 걔를 다 더하고 싶은데 얘는 무한히 다 쪼갠 것들을 더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dx가 되는 거. 전체 범위 알파에서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는 얘를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된다? 얘가 평균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 갑자기 좀 미적분으로 들어가 볼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 건데 얘들아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 기호는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어디서 온 거니? 이거 s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펴서 만든 거거든? 오케이? 근데 S를 뜻하는 다른 기호가 있지. 시그마라는 게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테그랄이랑 시그마라는 건 이건 성질 자체가 되게 같아요. 그리고 애시당초 정의가 됐을 때 이 시그마가 다시 인테그랄이 정의됐을 때 뭘로 정의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여기는 시그마로서 여기는 이 인테그랄을 정의하거든. 이거 정의하는 건 미적분에서 배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시그마로 표현된 거를 무한히 다 더한다라는 의미가 인테그랄이라는 의미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지금 현재 이 상황이랑 현재 이 상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 왔어. 다시 얘가 1부터 n까지라고 한 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되는 거고 변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랑 얘는 완전히 사실상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여기 분포에서는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fx를 전체 구간 다 적분한 겁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x-m의 제곱. 얘가 뭐야? 편차 제곱이랑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한 거니까 얘가 분산입니다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겁니다로 계산된 결과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루트 씌운 거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다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까지 성질 자체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그 함수만 지금 바뀌어 있는 것 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대신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나올 일이 없기도 하고 그냥 뭐가 뭔지 정도만 우리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들아 너희가 문제에서 있잖아 연속 확률 분포인 게 분명한데 걔 평균을 구해주세요. 분산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었다면 걔는 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창호야 저기 뒤에 있는 프린트 가져오세요. 여기가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로 가보면 15분 간격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있어요. 라고 돼요. 어떤 사람이 임의의 시각에 버스 정류장을 나갈 때 이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버스가 있는데 걔를 15분 간격으로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걔가 이렇게 다 일정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게 될 거야. 여기는 얘는 이렇게 15분 동안 이렇게 일정하게 확률적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얘 곱하기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15분의 1입니다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5분 이상,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X입니다. 그럼 이게 5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5분 이상 기다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특별히 계산할 것도 없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2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ax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보자. 얘는 이렇게 x축 잡아주고 y축 잡아준 다음에 ax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뭐. 얘가 y는 ax 이렇게 된 거야. 전체 구간이 뭐였냐면 0에서 3 사이였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죠? 그럼 우리가 일단 요 넓이가 0에서 3 사이니까 요 넓이가 뭐가 된다? 요 넓이가 1이 된다라는 사실. 당연히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봤을 때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3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a가 되니까 여기는 얘랑 3 곱하기 3a 곱하기 2분의 1까지 한 결과가 1이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9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번 문제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됐습니다. 다음 2번 문제는 뭐야? 요 상황에서 얘가 2분의 1에서 2분의 5 사이가 될 요 확률을 구해주세요. 여기는 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적분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사다리꼴 넓이로 계산해도 되고 어쨌든 넓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 진짜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부터는 더 쉬워지는 거야, 상황 자체. 그림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훨씬 더 쉬워진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선생님 맨날 그래프 강조하는 게 보면 편해요. 보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자, 평균 분산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넘어가면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넘어가면 된다는 소리. 4번. 평균 분산 구해주세요.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프린트로 한번 가봅시다. 보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면 당연히 뭐 해야겠어? 그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려줍니다. 0에서부터 2까지라고 했고요. 2에서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릴 건데 얘는 0에서부터 2까지가 3분의 1 x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이 값이 현재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a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 기울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라. 그럼 여기는 요 넓이랑 여기는 요 넓이랑 이렇게 더해가지고 걔가 뭐가 돼야 되는 상황? 1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근데 가만히 봐도 어차피 여기는 요 길이가 몇이야? 3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몇이니? 3분의 2가 되죠. 곱하기 2분의 1을 해버리면 그 결과가 1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여야만 얘가 넓이가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는 이 A 값은 3 넣으면 빵이 되니까 A 값은 2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정해도 괜찮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했나? 센스 같은 게 좀 있어야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푸는 건 어떻게 풀면 되겠어? 그러면은 2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a라고 하는 얘를 적분해 봤을 때 결과가 여기는 요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요 넓이가 된다. 요 넓이는 아마 3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버리면 a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딱 몇 가지만 있으면 된다, 얘들아?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 첫 번째가 뭐예요? 함수 자체는 무조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뭐야? 전체 구간을 접근했을 때 뭐가 된다? 1이 된다. 전체 구간의 넓이가 1이 된다. 라는 사실과 그럼 세 번째 내가 궁금한 변수의 확률이 궁금하다면 거기는 그 구간을 뭐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 라는 그 세 가지 사실만 너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 사실을 가지고 푸는 건데 그냥 얘가 뭐야? 지금 구간이 나눠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조금 귀찮았을 뿐이지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그지? 전체 구간이 뭐가 돼? 1이 되게끔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보자. 그래요. 됐죠? 얘들아? 여기까지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 이렇게 해서 A값 구하면 2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2에서 3 사이의 확률과 0에서 B 사이의 확률이 궁금합니다. 여기는 요 넓이와 여기는 B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쯤에 B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넓이가 서로 어땠으면 좋겠어요?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만족하는 B값을 구해서 제곱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이런 것도 얘들아 무조건 다 적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사실 되게 그 도형에서 무적의 방법이 하나 있죠. 무슨 방법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는 그 닮음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닮음. 잘 봐봐 얘들아. 여기는 요 넓이 있지. 요 넓이 얼마야?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3분의 1인 것도 얘들아 너무 이렇게 막 열심히 계산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어차피 이 전체 넓이가 몇이었어? 1이었거든.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이 밑변의 길이가 2였는데 여기는 이 밑변의 길이가 뭐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2대 1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야. 넓이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1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사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계산하지 않고.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는 요 B까지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넓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3분의 1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는 요 넓이가 몇이었니? 요 넓이가 3분의 2였잖아. 그지? 다시, 그럼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지금 몇 대 몇이야?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가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지고 있겠어?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야. 길이 b니까. 넓이 b가 1대 2였으니까 길이 b는 루트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의 루트 2분의 1배란 소리야. 여기는 얘는 당연히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B값은 루트 2였군요. 라고 해서 얘는 2가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답은 4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뭐 다음 조건 이렇게 저렇게 주어졌을 때 k값 구해주세요. 이건 그냥 뭐만 해주면 될까요, 얘들아?
흐름만 딱 잡자. 흐름만 잡고 넘어가자. 이 문제를 풀려면 뭐 해주면 되겠어? 전체 구간을 적분해서 걔가 1이 됩니다. 를 이용하거나 그림을 그려놓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서 거기가 1이 됩니다. 를 이용해주면 되겠네. 됐습니다. 적분을 이용해도 되고 그림 그려서 생각해도 되고 둘 다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다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뭘 해야 된다 갑자기 적분 얘기로 넘어왔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래프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나요?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이제 확률 문제에서 그래프 문제로 그 주제가 좀 바뀌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한번 열심히 한번 그려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합시다. 다음 넘어가서 좀 재밌을 만한 주제가 없을까요? 자, 요거 한번 아니야 그냥 차라리 어려운 거 풀자 얘들아.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3번 문제. 그러니까 절대값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어색한 친구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오케이? 일단은 함수가 이렇게 못생긴 함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fx 전체의 절대값을 이렇게 바꿔버렸을 때 이렇게 바꿔버렸을 때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나요? 이런 건데 그냥 일단 처음에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뭐 해줄 거냐면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려주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이유는 당연하겠죠? 얘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도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fx 전체의 절대값을 박아버리면 이렇게 그릴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만약에 y는 f에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어디만 그릴 거냐면 얘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릴 거야. 여기만 요렇게 그려줄 거야. 그 다음에 그 그려준 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두 번째로 y축 대칭시켜서 요렇게 그릴 겁니다. 그려준 거를 y축 대칭시킬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얘의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y는 절대값 y는 fx 얘의 그래프가 궁금하다면 똑같아. 패턴은 완전 똑같습니다. x의 절대값이 들어간 거니까 얘는 x가 양수인 걸 그렸다면 얘는 y가 양수인 거를 그려주면 돼. y가 양수인 여기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y축 대칭했으니까 여기서 뭐 해주면 됩니다.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뭐 하면 되겠어? x랑 y 둘 다 양수인 이 부분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축 대칭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y축 대칭까지 한번 해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고 해서 이 패턴을 정확하게 딱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어. 좀 더 가볼게. 그냥 이것저것 다 한번 해보자, 얘들아. 알겠죠? 그래프 그리는 건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니까. 가우스 기호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봐봐. 그냥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가우스를 달아놨어.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y는 가우스 fx라고 하는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좌표평면을 내가 이렇게 뉘어놓고 있잖아. 이렇게 뉘어놓고, 여기는 얘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쫙 뿌린다고 생각해. 일자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가우스의 역할은 뭐야? 정수, 제일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소수 부분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 정수가 되는 걸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막아놓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이 모래를 다시 이렇게 누워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워봐요. 그럼 그 모래들이 쫙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에 딱딱딱 꽂히면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가우스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두 함수의 합함수의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그냥 종류별로 다 해보자. 알겠죠? 합이랑 차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함수가 있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게 y는 fx 더하기 gx의 그래프가 궁금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럼 도대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좌표평면에 두 개를 다 그릴 건데 일단 하나만 있지. 하나만 이렇게 그려봐. fx를 이렇게 대충 그려봐. 그다음에 gx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기준을 하나 잡아.
그러니까 나는 fx에다가 gx를 더할 거야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fx를 기준으로 잡고 gx를 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gx에다가 fx를 더할 거야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gx는 다 양수값이었고 fx는 이렇게 양수함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편한 건 당연히 gx를 더한다라는 상황이 좀 더 편할 것 같아. 오케이? 함수값들을 더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fx를 기준으로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fx를 딱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건 뭐만 생각하냐면 여기서 함수 값들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gx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요렇게 돼 있는 이 함수 값들의 길이, 요 저기는 저 선들의 길이들로 생각을 해볼 거야. 오케이? 다시 이 노란색 그래프에다 이 파란색 길이들을 다 전부 다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더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씩 각각 더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 제일 위에 있는 요 점들 있지. 요 점들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함수가 두 개의 합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차함수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하고 가봅시다. 오케이? 차함수 똑같이 fx, gx 저렇게 주어져 있었어. fx, gx 이렇게 주어져 있어. 차함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두 개를 뺀 거거든. 그러니까 함수값을 뺀 거예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이 길이가 요걸 넣었을 때 함수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기준을 뭘로 잡으면 좋겠어? 당연히 교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좋아요. 교점. 이렇게 세 개의 교점은 당연히 함수값들이 0인 함수가 됩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이 함수는 교점들은 함수값이 0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얘가 지금 fx, 얘가 gx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얘는 음수가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얘를 뺀 거는 양수, 여기서 얘를 pen 거니까 음수,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얘는 양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길이들 있잖아. 그 길이들을 요렇게 잘 안 보이네. 요렇게 보여요. 지금 빨간색 그림 보여?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파란색으로 표현했어요. 색깔은 뭐야? 이 길이는 음수 취급할 길이들이고 이 길이들은 양수 취급할 길이들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여기는 얘도 이렇게 빼버리니까 음수 취급할 길이들, 그 다음에 양수 취급할 길이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들을 이렇게 x축에 맞게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런 모양 잘 안 보이니까 여기는 얘를 다시 여기는 그래서 요 끝에 있는 요 점들을 다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점들을 만들어서 그 점들을 이렇게 이어버리면 거기는 얘가 하나의 뭐가 됩니다? 함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함수의 그래프가 두 개의 차함수의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떤 원리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돼. 충분히 너희도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지금 얘의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근데 A배 한다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A배 이렇게 늘리는 의미잖아. 근데 A 값은 지금 보니까 양수일 게 분명해요. 따로 주진 않았지만 양수일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일단 나는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먼저 좀 그리고 싶은 건데 봐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그릴까? 그런 것들을 좀 작전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 일단 첫 번째 선생님 같으면 봐봐. 일단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오케이? 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할 거냐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 그런데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절대값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배를 한 거니까 걔를 이렇게 뒤집을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제일 처음 그릴 거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 거기 있는 걔의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1이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요 그래프에다 뭐 할 거야? A배를 곱해줄 거니까 여기는 얘가 이제 1이 아니라 뭐다? A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1이라는 함수에서 뭘 뺄 거야? 절대값 x를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1이라는 함수에서 절대값 x를 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길이들이
함수 값들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생각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좀 다양하게 정확하게 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좋잖아. 다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야. 여긴 얘가 A야. 이렇게 돼 있는 이 그래프란.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 넓이는 A가 될 거고 그 A 값은 뭐여야겠어? 1이어야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A 값이 1이었으니까 얘는 0에서 1 사이 값이 궁금했어. 0에서 2분의 1 사이 값이 궁금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것도 열심히 얘들아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어차피 이거 2분의 1이잖아. 이 넓이가 얼마니? 이 넓이가 2분의 1이죠. 그죠? 반쪽짜리니까. 그러면 여기는 요 넓이는 얼마겠어? 이 넓이에 4분의 1이니까 이거 8분의 1이겠지. 이해돼요? 됐어? 다시 이 넓이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지금 1대 2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넓이의 4분의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4분의 1 곱한 8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에서 얘 빼주면 8분의 4에서 8분의 1 뺀 거니까 8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답은 8분의 3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열심히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돼 특히 이제 삼각형에서는 닮음을 이용하면 진짜 편하게 넓이들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넘어갑시다. 이게 다 비슷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를 충분히 얘들아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차라리 이런 그래프들 그리는 거 정확하게 연습을 하면서 가요, 얘들아. 알겠죠? 어떻게 그려져야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족할까? 어차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뭐밖에 없어? 딱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야. 첫 번째, 모든 실수에서 양수가 돼야 되고, 그지? 주어진 구간에서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구간을 다 넓이를 구하면 1이 돼야 되고,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거기는 그 구간을 적분하면 돼. 그 세 가지만 만족하면 얘가 뭐가 된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일단 그것만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첫 번째 미션인 것 같아. 오케이?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이야기들만 쭉쭉쭉쭉 있으니까 한번 쭉쭉쭉쭉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고, 정석책으로 돌아와서 일단 안 돌아와도 돼, 얘들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여기는 요 넓이들도 너희가 충분히 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지금 9-1번 문제는 풀어야 되겠죠? 이거는 다시 여기서 이건 안 풀어도 괜찮겠죠? 오케이? 평균 분산 안 구해도 괜찮습니다. 평균 분산은 안 구해도 괜찮은데 1번, 2번은 풀어봤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분산 이런 건 안 구해도 되고요. 뭐 A랑 B 1번, 2번까지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슷한 느낌. 분산이 2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분산 같은 걸 정확하게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는 안 풀어도 괜찮은 거야. 알겠죠? 좋아요. 이럴 때만 눈이 땡글땡글해지죠. 저건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정규. 그러니까 우리 이산 확률 분포 잠깐만 생각해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 네임드가 하나 있었어. 네임드라는 건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 그죠?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이름이 붙어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지. 뭐였어? 이항 분포가 있었지. 걔는 확률 질량 함수가 뭘 따르고 있는 상황?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지?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앞에 있는 그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 가지고 열심히 막 장난치다가 네임드에 대한 얘기를 벌써 딱 시작합니다. 뭔 소리야, 그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가 뭔지 일단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모양일 때 얘를 가지고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와, 진짜 끔찍하게 생겼죠? 다시 봐봐. fx가 루트 2파이에다가 시그마에다가 2라고 하는 건 이건 자연상수라고 해서 미적분 시간에 배우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야?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나. 얘는 2점 얼마 이렇게 되는 수예요. 실제로. 거기는 걔에다가 다시 이거분의 1 곱하기 얘에다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전체 제곱이 되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범위는 또 실수 전체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런 함수일 때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선생님도 이 함수를 외우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함수를 외울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말 불행하게도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얘는 적분할 수 없지. 적분할 수 없지. 우리 문과잖아. 그죠? 문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건 어차피 다항함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들아. 그죠?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궁금하다면 얘를 적분해야 되는데 적분할 수 없지.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얘들아, 이과생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얘는 적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오케이? 얘는 적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따로 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는 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특히 이렇게 주어질 때 이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잘 보면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시그마라고 하는 게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고 여기 m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박혀 있잖아. 근데 m과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 x라고 하는 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얘는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n이라는 알파벳과 여기는 평균과 여기는 분산을 이렇게 써줘. 그러니까 얘는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래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거 2 파이, 그다음에 2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상수값들이야. 그죠? 여기서 변하는 값은 시그마, 시그마, m 이렇게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뭐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얘와 얘의 영향을 받는 그래프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의 그래프라고 했는데 여기서 평균값이 커진다는 건 뭐가 되겠어? 똑같이 얘가 그냥 그대로 평행 이동이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평균값은 똑같은데 여기 표준 편차가 커졌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넉대대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게 퍼진 거니까 표준 편차가 더 커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평균이 변할 때 그다음 표준 편차가 변할 때 모양은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모양은 바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도형을 띠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함수였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얘를 뒤집어 놓은 무슨 종 모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종같이 생기진 않았죠. 종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 왜 그 유리에 붙이는 그 뽁뽁이 같은 느낌 아니니? 아님 말고요. 그 유리에 붙이는 그 뭐라고 해? 그 압착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꾹 누르면 공기가 딱 없어지면서 진공 상태가 되면서 안 떨어지는 그거 있잖아. 지금 좀 그런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 그쵸?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느낌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좀 눌렀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표준 편차가 커진다. 얘를 눌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게 표준 편차가 커진 느낌이야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일단은 이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정확하게 너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얘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는 이 x는 m이라는 걸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그래프 모양이 완전 똑같습니다. 얘는 대칭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왜냐면 여기는 얘에서 바라보면은 x-m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는 얘잖아. 변수에 붙어 있는 게 얘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m을 기준으로 해서 완벽하게 대칭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m을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얘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끝나지 않아. 점근선이야. 쭉 이어져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 끝에 있는 여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넓이를 구해주잖아? 그럼 그 넓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얘는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해되죠? 확률 밀도 함수니까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궁금하면 당연히 여기는 이 부분을 적분하면 되는데 그 넓이 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걸 알려주게 될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지금 이런 식의 그래프였구나. 표준 편차가 커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전히 여기는 이 넓이는 당연히 몇일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갖게 된다면 걔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정규 분포는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이항 분포 어떻게 표현했었지? 이항 분포라는 거는 B 해가지고 N 해가지고 P 이렇게 표현했었지.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결정짓는 요인은 시행 횟수와 그다음에 한 번 시행해서 그 녀석이 일어날 확률이었어. 그지? 그래서 BMP 이렇게 표현했다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 즉 분산의 영향을 받는 애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3에다가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됐었어. 그 그래프는 당연히 어떻게 그려지겠니? 여기는 얘가 이렇게 3이 되는 거고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돼.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똑같이 y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거기는 걔는 정규 분포인데 여기는 3에다가 3의 제곱 이렇게 표준 편차가 3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그래프는 당연히 여기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보다 어떻게 써? 좀 더 퍼져 있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여기는 이 최대값은 더 낮아질 거예요. 왜 더 퍼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여기는 언젠간 여기 역전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소리야. 왜냐면 이 전체 넓이가 몇이어야 되니까? 1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눌렀다고 해서 얘가 같이 이렇게 눌러져 버리면 어떻게 써? 이렇게 눌러져 버리면 얘는 전체 넓이가 작아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공기가 차 있는 상황, 1만큼의 공기가 차 있는 상황이야라고 생각해봐. 그 상태에서 얘를 누른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이렇게 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은 이렇게 퍼지면서, 그지? 이쪽 부분은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 공기가 1만큼 차 있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뒤쪽 부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구나. 더 커질 수밖에 없구나. 왜? 더 퍼져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불리는 녀석은 그냥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면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얘들아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냥 뭐만 정확하게 생각해라. 얘는 평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종 모양이다. 종 모양인데 이런 이렇게 엎어놓은 이런 종 모양이다. 라고 했어. 아직은 종 모양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표준 편차가 클수록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되게 작았어. 오밀조밀 모였어. 그럼 여기는 요만큼을 딱 잡아서 쥐 끌어당기면 되겠죠. 이해돼요? 쥐 끌어당기면 여기 지금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그지? 이 부분은 더 낮아지겠지. 이 부분 더 낮아지겠지. 왜? 공기가 딱 1만큼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쭉 당기면 공기가 쭉 홀쭉해지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게 표준 편차가 작은 모양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알겠지? 이게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이야.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이라고 해서 정규 분포 곡선은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체를 적분하면 1이 되고 전체 다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간에서 A에서 B 사이에 얘가 속할 확률은 당연히 이거니까 얘는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이 넓이는 우리가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도 못해. 그렇죠? 나도 못합니다. 이건 적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어요. 나중에 알겠지만 보면 알겠지만 계산을 다 해놨어.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얘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점근선은 x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x는 m일 때 fx는 최대값을 갖다. 이 그래프의 성질은 m을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가 최대값을 갖는 형태잖아. 당연히. 그죠? 이런 상황이고요. m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지게 되면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옆으로 퍼진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는 중앙 부분이 낮아지면서 양쪽 옆으로 퍼진다. 이런 느낌이고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곡선의 중앙 부분은 높아지면서 이쪽으로 좁아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면 퍼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는 소리니까 얘는 평균값에 따라서 얘가 그냥 이렇게 그 종 모양이 평행이동되는 모양으로만 생각해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일정할 때 m값이 달라지면은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 자체는 바뀌지 않고요. x의 평균은 얘고 표준 편차는 얘다. 그래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구해달라고 하긴 하는데 얘는 좀 다른 느낌의 구해달라요.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표준 편차나 평균의 정의를 가지고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성질을 가지고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성질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정규분포라고 하는 곡선의 성질, 정규분포라고 하는 네임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찬가지 프린트로 쭉 가볼 건데 15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따른다라고 돼 있어. 그랬을 때 항상 우리는 뭘 해주는 습관이 좋냐면 그림을 그려주는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그림을 반드시 이렇게 그려주세요. 알겠죠? 왜? 우리는 함수 모양 자체가 되게 어렵게 생겼잖아. 그지? 대신에 이 그래프 모양은 되게 쉽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놓고 이 그림을 통해서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줬어. 20, 평균이 20이니까 정규분포 이런 곡선을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17, 여기 17이야. 여기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의 확률이 궁금하구나. 이거의 확률이랑 여기는 얘의 확률이 같구나라고 줬어.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점을 찾아가지고 요 넓이랑 지금 저 넓이랑 같을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요 값이 A가 되는 거고 얘랑 얘의 평균 값이 20이었으니까 3 차이 나니까 3 차이 나겠지? 얘는 23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쉬워진다는 느낌이 오늘은 드디어 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진짜 쉽습니다. 오케이? 너무 쉬워요. 6번 가보세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6,4를 따른데 여기서 정규분포 6,4를 할 때 얘들아 요거 있잖아. 습관적으로 n 해서 여기다 6 해놓고 4라고 쓰지 말고 꼭 2의 제곱이라고 쓰는 습관을 들여줬으면 좋겠어. 표준 편차가 2다라는 게 훨씬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왜냐면 너희들 나중에 뭐 할 거냐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할 거거든. 표준화 작업할 때 저기는 저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습관을 먼저 마련해 놓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자, 봐봐. 그럼 얘는 현재 또 마찬가지 뭐 할 거야, 얘들아? 그림을 이렇게 쓱쓱쓱쓱 그려줄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야? 여기다가 6이라고 쓸 거야. 여기서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은 없어요. 그치? 전혀 없어. 사실은. 현재는. 그죠? 이렇게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서로 같아요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잖아.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가 a제곱이었다면 여기는 이 대칭이 되는 여기가 뭐였으면 좋겠어? 5-6a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여기는 얘와 얘의 평균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라고 하는 게 몇이 되는구나. 이거의 2배인 12가 되는구나. 라는 이 방정식을 풀면 양수 a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해되죠? 오늘 진짜 개 쉽죠? 그지? 오늘 좀 이렇게 좀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좀 되게 쉽지 않니? 맞아요? 아니야? 그래도 좀 어렵니? 오늘은 좀 진짜 쉬운 것 같아요.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17번 문제. 이건 너희가 한번 해볼까? 이 정도 해석을 너희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 한번 찾아보세요. 상황 자체.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봐봐. 일단은 얘가 똑같이 그래프를 딱 그려놔. 그냥 이 모양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고요. 이게 평균이 지금 M이라고 줬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 얘가 지금 46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는 얘의 넓이랑 저기는 얘의 넓이랑 같다. 얘가 68이다라는 소리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 평균 값이 얘라는 소리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14인가요? 114니? 57이니 그럼?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얘가 57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A서부터 A 더하기 14까지 이거를 계산한 확률 자체가 제일 컸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제 구간의 길이는 지금 14만큼이야. 선생님 이 한 뼘이 14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별로 안 커요. 얘가 요쯤에 있으면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별로 안 커요. 그지? 얘가 제일 크려면은 이 A라는 거랑 A 더하기 14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여기는 이 지점에 딱 맞아 떨어지는 이 상황.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는 얘가 그 중점이 되면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 상황이 돼야지 그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A가 되고 얘가 A 더하기 14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하면 뭐야? 2 다시 그냥 이렇게 하자. 구간 몇 차이나? 14 차이 나잖아. 그지? 반등하면 7 차이 나지? 얘가 7이야. 그러면 57에서 7 뺀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50이 된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는 소리가 돼. 이해되나요? 이런 느낌, 흐름만 잘 잡으면 되는 거야. 진짜 쉽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해석 한번 해보자. 오늘 세 확률 변수 x1과 x2와 x3이 있어요. 각각 정규 분포 얘를 따릅니다. 라고. 얘를 따릅니다. 라고 했을 때, 세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 hx라고 했을 때, 내 그림 중에서 적당한 거를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A 거가 뭐야? f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뭔 소리야? fx랑 그 다음에 gx랑 그 다음에 hx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긴 얘가 m2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정규분포.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정규분포 뭘 따르고 있는 거야? 2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고 얘는 정규분포 뭘 따라? 2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어. 그럼 여기서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야? 이거네, 이거. 어이? 2가 빠졌죠. 이렇게 되죠. 요거랑 요거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F랑 G는 지금 현재 어때야 돼? 평균이 똑같아야 돼. 대칭축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M 값은 양수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M이면 얘가 2M이라고 한다면 2M이 더 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줬으면 누가 누군지 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현재 2m이 되는 거고 얘가 m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얘는 얘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홀로 떨어져 있는 얘는 여기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봤으면 좋겠는데 얘랑 얘 분산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러니까 얘가 더 어때야 돼? 더 퍼져 있는 형태로 그려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더 퍼져 있는 요 C라고 하는 게 H일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게 G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할 건데 얘의 표준 편차는 얘의 표준 편차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 정도는 퍼져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A가 뭐가 됩니다? F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규칙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진짜 쉬워요.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이해하는데 진짜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 가보자. 한번 풀어볼까요, 얘들아? 자, 봐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세요? 항상 그려주세요. 이게 그려야 보입니다. 알겠죠?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평균 여기 50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25래요. 25. 그럼 여기는 요 넓이가 그럼 현재 몇이란 소리? 0.0062다. 이렇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55에서 라고 했으니까 여기 55니까 뭐 이쯤 되겠죠? 55에서 몇 사이래? 75까지 그 75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 차이 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 차이 나는 75는 얘랑 완벽하게 대칭이 되게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두 번째로 뭘 준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가 0.3023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나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 45부터 50까지가 궁금하대. 45부터 50까지니까 여기 5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얘가 현재 45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가요를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봐봐. 얘는 당연히 이 완전 대칭성 때문에 뚝 잘라놓고 여기는 이 넓이가 얼마일 거야? 0.5일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 넓이도 얼마겠어요, 얘들아? 0.5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현재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 부분의 넓이는 알고 있잖아. 그치?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야? 얘가 0.0062야.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뭐야?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죠? 이렇게. 됐나요? 대칭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 부분의 넓이도 나는 현재 알고 있어. 그 넓이가 몇이었어? 얘였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이게 반띵한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0.5일 텐데 그중에서 이 넓이 알고 있고 이 넓이 알고 있는데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0.5에서 0.3 이거랑 이거 그냥 더하자. 이거 더하면 얼마야? 0.30 85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되나요? 그거 두 개를 뭐 할 거예요? 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000 잡아주고 5 해서 9, 1, 9, 9, 4, 1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이런 느낌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림 그려놓고 차근차근 해석하면 되고. 여기 정규분포의 곡선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야? 대칭성입니다. 알겠죠? 이 대칭성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 대칭성 정확하게 잘 잡아주면 좋겠어. 선생님도 지금 그림 그리다가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똑같아지는 이런 삑사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해석하기가 좀 불편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왕 그릴 때 좀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끔 그려주는 게 해석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너희가 하나씩 한 땀 한 땀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나머지 문제는 너희가 직접 한번 해결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표준화로 접근할 거예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뭐 배웠나요?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는 뭐였지? 그냥 말 그대로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분포였어. 그러니까 얘 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뭐밖에 없어? 함수밖에 없었어. 그죠? 그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었고 그 확률 밀도 함수는 딱 몇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돼? 정확하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가 뭐였어? 전체 구간에서 다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가져야 돼. 음수인 범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럼 두 번째는 뭐였어? 전체 구간을 적분한 결과, 전체 부분의 넓이가 1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고, 그 다음에 X가 A에서 B 사이의 확률이 궁금하다면, 거기 있는 그 그래프에서 A부터 B 사이의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그 부분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적분으로 구하든, 실제로 그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면 그냥 직접 구하든.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해내기만 하면 확률이 구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됐죠?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는 좀 특별한 아이, 뭘 배웠어? 정규 분포를 배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그 이상한 모양이지. 루트 2파이 분의 1. 나도 못 외웠다니까? 루트 2파이 시그마였나? 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생긴 이상한 애 있었잖아요. 그 이상한 애가 되는 애를 뭐라고 불렀어, 우리? 정규분포라고 불렀어. 그죠? 정규분포라고 불렀고, 그거 제일 중요한 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어떤 모양의 그림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규분포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너희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뭘 그리게 되냐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웬만한 것. 정말 신기하게 있잖아. 너희들이 수능을 보잖아. 수능을 보게 되면 수능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능 점수들이 정규분포와 되게 유사해집니다. 되게 신기하죠. 어. 뭘 하잖아? 그럼 거기는 이렇게 뭘 하기만 하면 정규분포 곡선과 되게 유사해져. 그 되게 신기한 그런 분포야. 그래서 그런 이상한 그 식을 가지고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거기에 다 이렇게 근사시켜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중요한 곡선이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너희가 이제 통계 쪽에서 만약에 그러네. 이과 쪽으로 갈 사람은 없죠. 여기는. 그죠? 이과 쪽으로 갈 사람은 없어. 컴퓨터 쪽 배울 사람이니? 없죠. 컴퓨터는 이과니까. 그죠? 선생님이 전공이 컴퓨터였잖아. 근데 요즘에 빅데이터라는 게 뜨고 있잖아요. 그죠? 빅데이터. 뜬 지 좀 한참 됐지만. 그 빅데이터가 다 통계 가지고 하는 건데, 통계하려면 또 이런 것들 배워야 돼. 그리고 대학에서도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도 통계를 배웠었거든. 통계 배웠을 때 대부분의 이야기가 정규분포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 이거 말고도 다른 분포들이 또 있거든. 이름이 붙어 있는 분포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정규분포가 진짜 되게 중요한 분포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 또 저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직 미완성의 학문이라고 했죠. 통계라는 쪽 파트는. 근데 통계라고 하는 게 확실성을 가지기가 좀 힘들긴 하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뭘 만들어?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게 통계인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그래가지고 그 규칙을 정확하게 따라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면 이제 무슨 얘기들을 막 하게 되냐면 알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알려져 있다. 이건 뭐 하라고? 치고 외워주세요라는 이야기가. 알겠죠? 알려져 있다. 이런 거는 그냥 고등 수학에선 절대로 뭔가 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궁금하면 대학 가서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은 치고 그냥 외워주세요. 외워놓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럼 규칙만 그냥 외워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완벽하게 이해가 선생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현상이 다 이해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활용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서는 자꾸 그냥 치고 외워달라고 하니까, 그지?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어. 그지? 물론 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얘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도 뭐야? 그냥 치고 외워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는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그냥 이거 자체를 외워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서 좀 불편한 것 같아. 얘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적분에서 얘 그래프 모양은 충분히 그릴 수 있지만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그릴 수 있어. 근데 얘를 적분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 통계 쪽 과목을 하면서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당연히 뭐겠어? 정의, 정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암기해 놓고 그거 토대로 자꾸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줘야 돼. 그 다음에 정규호폰 복사, 정규호포 이쪽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너희들은 대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그린 거랑 안 그린 거랑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림을 그려주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